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에 들어서서 최대 격전지가 된 솔레다르 지역,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도 여기에 사활을 건 듯이 뜨겁습니다. 엄청난 인명피해가 뒤따르고 있다는 의미이죠. 양국 언론 역시 연초부터 매일 제각각 솔레다르에서의 엇갈린 전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국이 지금 승리하고 있다, 그런 보도를 계속 내보냈었죠. 여러분, 전사자의 시신이 뒤덮인 솔레다르가 어떤 곳이기에 이렇게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을까요? 솔레다르는 동부 도네츠크의 전략적 요충지인 바흐무트로 가는 교두보입니다. 솔레다르를 지켜야 바흐무트가 안전하고 그렇게 되어야만 우크라이나로서는 지난 9월 러시아 영토로 넘어간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을 탈환할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바흐무트는 지리적으로는 하르키우와 러시아 본토 로스토프라고 하는 곳을 이어주는 교통로이고 수도 키이우와 도네츠크를 잇는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그런 지리적 요충지이죠. 지도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안개 속에 벌어지고 있는 솔레다르 전황을 두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서로 아전 인수식 발표에 공을 들였습니다. 먼저 우크라이나 매체인 스트라나 UA 러시아판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의 발표를 인용하면서 현지 시간 9일 오후 러시아군이 솔레다르를 향해 강력한 공격을 시작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군이 여전히 도심을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반면에 친러시아 텔레그램 채널은 러시아군이 솔레다르에 진입했다라고 보도했고요. 이어서 와그너 용병 소유주인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11일 와그너가 솔레다르의 완전한 해방을 달성했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AP통신은 러시아군이 무지막지한 공세로 솔레다르가 러시아에 점령당할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전황이 러시아 쪽으로 기울었으나 유동적이라는 거죠. 우크라이나 정부가 임명한 인사인 파울로 키릴렌코 도네츠크 주지사는 이날 현지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여기서 러시아군이 모든 걸 불사르면서 자신들의 전후 시신을 넘어 진격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또 러시아군이 공격을 강화하면서 민간인들에 대한 대학살을 피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라는 말도 전했습니다. 그는 솔레다르의 어린이 15명을 포함해서 559명의 주민이 남아있으며 현재는 피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군 체첸 특수부대 역시 자신감으로 이렇게 말했죠. 아흐마트 대대를 이끌고 있는 아프티 알라우디노프 지휘관은 며칠 안에 솔레다르를 함락시킬 수 있다 라고 주장했고요. 러시아 TV 채널 1에서는 우리는 조만간 솔레다르와 바흐무트 해방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와그너 그룹이 우크라이나 병참 루트를 차단하는 등 주요 군사작전에서 전과를 올렸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솔레다르 전투 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긴 어렵습니다. 이런 오리무중 같은 유동적 상황에서 여러분, 우크라이나 통신인 스트라나 UA는 상당히 의미 있는 주장을 내놓았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서방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는 솔레다르와 바흐무트가 양국이 죽을 힘을 다해 싸울 만큼 군사적으로 중요한 곳이냐, 이런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고 합니다. 또 두 지역의 점령은 군사적인 측면보다는 정치적, 상징적 중요성이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또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솔레다르 점령이 정치적 상징성이 있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1년에 걸쳐서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이렇다 할 만한 전승을 기록하지 못한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와그너 용병 집단의 솔레다르 승리 덕분에 푸틴 입장에서는 한숨 돌리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고요. 반면에 비정규 군인 와그너 그룹 소유주 프리고진에게 있어서는 러시아 지도부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했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병 소유주인 프리고진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솔레다르의 판돈을 크게 건 모험이고, 이 전쟁은 러시아 지도부의 권력 투쟁의 일부이고 자존심 대결이며 실제로 군사 전략적 가치는 별로 높지 않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를테면 푸틴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절망의 늪에서 인구 1만 명의 작은 도시이지만 큰 대어를 낚아올리듯이 1승 하나를 건져 올렸고, 프리고진은 희생된 용병 사체를 담보로 푸틴이 이제 만만히 보지 못할 인물로 급상승 내지는 세력화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수개월간의 격렬한 전투 끝에 러시아 국방부는 13일에 도네츠크주 솔레다르를 점령했다 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빌딩 창문에서 승리의 깃발을 흔드는 병사는 와그너 용병이고, 그 깃발은 러시아 국기가 아니고 해골 그림의 와그너 용병 깃발이며 러시아 정규군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프리고진은 자신이 솔레다르 전장의 모습을 스스로 드러낸 영상도 공개했죠. 어찌 되었든 이제 솔레다르가 러시아군에 넘어간 것은 기정사실로 보입니다. 이 와그너 용병은 어떤 집단인가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외신들은 러시아 전선 와그너 용병 5만 명 중에 약 4만 명은 죄수들로 무장한 형벌부대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 중에 상당수는 마약 중독자라고 합니다. 일반 병사들과 달리 이들은 그저 돌격하다 죽어갔습니다. 그래서인지 인간 방패라 불리우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전쟁에 동원될 때 6개월 복무한 후 살아서 돌아오면 사면한다, 이런 조건입니다. 그 대신에 이들은 포화에 맞서 무조건 돌격해야 됩니다. 돌격 안 해도 공개 처형을 받게 됩니다. 러시아 관영통신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6개월 복무하고 살아남은 죄수들 용병 24명이 최근에 사면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병사들은 어떻게 된 걸까요? 이것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의 희생도 만만치 않았지요. 오신트 소식통들은 솔레다르 격전에 투입된 영국에서 훈련받은 우크라이나 제46 공수여단이 여기서 괴멸적 타격을 받습니다. 충격적이죠. 물론 이와 맞붙은 러시아군 전사자는 수천 명에 달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매체에서는 솔레다르와 바흐무트 전선에서 희생된 러시아 병사의 죽음을 목숨값보다 자존심이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러시아를 위해서가 아니라 푸틴과 프리고진의 자존심을 위해서 죽는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제 서부로 진출하려는 러시아를 막기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솔레다르와 바흐무트 이 두 작은 도시를 잇는 전선에서 방어 진지를 구축하고 러시아 서진을 막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우크라이나군이 장악하고 있던 바흐무트마저 뚫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런 징후가 바로 바흐무트 남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솔레다르 함락 직후 곧바로 바흐무트 남부 지역의 보급선인 H-32 고속도로를 목표로 해서 여기서 러시아군과 치열한 공방전을 지금 벌이고 있죠. 그렇다면 서방의 전문가들은 솔레다르 함락 이후 전황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요? 네, 미국 정부 관리들은 솔레다르나 심지어 솔레다르보다 10배나 더 큰 바흐무트에서 러시아군이 승리를 한다고 치더라도 전쟁의 전반적인 판세에는 별 의미가 없을 것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새로 서방 국가의 강력한 무기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패트리어트 미사일, 또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바라던 전차와 장갑차 등 게임 체인저급 무기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군단을 구성해서 춘계 공세 작전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역시 50만 동원령으로 군사력을 보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부전선은 봄이 올 무렵 양측 군대의 대화력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탈환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2014년 러시아가 강제로 병합한 크림반도의 탈환을 지원하기로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죠. 뉴욕타임스가 18일 전했습니다. 네, 이 소식은 뒤로 미루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정구 GTV였습니다.